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시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또 돈 되는 기회를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선택해 주신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뭘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엔터주를 주셨네요. 엔터 섹터, 엔터 테마를 좀 봐야 된다. 엔터주들이 참 소외를 받다가 그래도 7월 들어서는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리니까 시선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인지 그러면서 찾은 게 엔터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엔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지금 앵커께서 이제 멘트 주신 부분이 사실 지금 엔터, 화장품 이런 업종들에서 네. 사실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제 엔터주가 이제 수급 불균형으로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다. 이제 주가가 저평가를 넘어서 이제 뭐 딥밸류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과도하게 이제 떨어져 있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제 멘트 주신 부분이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네. 지금 엔터주, 화장품주들 이런 뭐 게임주도 좀 뭐 나쁘진 않죠. 이제 반등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자체 탄력으로 일단은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어떤 매력을 어필을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첫 번째 전자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가 흔들리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 투자를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반도체 조금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고 그나마 좀 실적 좋은 엔터 화장품 쪽으로 좀 잠깐 좀 눈을 돌려보자. 두 가지의 어떤 경우를 수를 두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자는 뭐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후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분위기가 옮겨간다라고 하면 사실 다시 화장품이나 엔터주들의 분위기가 좀 차갑게 식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 좀 있죠. 일단 지금 엔터주들 이제 우리가 보통 뭐 4대 엔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하이브, SM, YG, 뭐 JY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보통 50%씩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연초 대비해서도 네. 작년 고점이 아니라 연초만 하더라도 일단 실적은 각 사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화장품주들 움직이면은 실적이 다 다르지만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엔터주들도 대장이 움직이면 이제 다른 밑에 2선, 3선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2분기 실적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이제 증권가는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하이브 실적이 어떤 좋아지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해소를 하고 주가가 오르면 다른 엔터주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하이브만 이제 주목해서 조금 주가 흐름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상당히 좋은 흐름 나름대로 시장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가 흔들리니까 이제 실적 시즌 맞이했으니까 실적 좋은 걸 그래 정신 차리고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엔터나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관광 이쪽이 좀 그나마 시장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주들 어떤 종목들을 볼까요? 4대 뭐 메이저 엔터를 볼까요? 뭐 네. 볼까요? 저 엔터랑 미디어를 좀 한번 오늘 엮어봤는데요. 미디어도 오늘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네네. 일단 미디어 대장주 이제 엔터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2007년인가 2017년, 2010년도 초중반 이제 상장을 해서 100% 정도 올랐죠. 그때 한 6만 원권 정도 상장해서 재기월 12만 원 정도까지 오른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한 8년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이제 8년 정도 떨어져서 12만 원 했던 게 지금 한 2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언제 반등을 할 것인지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무엇으로 반등을 할 것인지가 상당히 좀 힘든 숙제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 나오는 것을 제가 한번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네. 외형 성장은 조금 긍정적이나 이익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는 느리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품들이 중간중간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박 작품들을 내놓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단발성으로 좀 그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적에 미치는 부분들이 사실 크진 않죠. 네. 최근에 일대 국내에서의 어떤 좀 한정적인 영업 환경을 좀 탈피를 하고자 미국의
1,900억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언론하고 좀 됐었죠. 보통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데서 IP 판권을 넘어서 현지에서 이제 제작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키워보겠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인베스트가 이제 미국 법인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잘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들 같은 건 뭐 히트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제작사 같은 경우는 어떤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참교육 이제 네이버 웹툰인데 이거 이제 드라마화 하면서 이게 상당히 좀 히트를 좀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취사병 전설이 되다 이것도 상당히 좀 잘 됐고 최근에 가장 히트치고 있는 건 이제 김부장 이제 SBS 김부장이긴 합니다만은 이 판타지오는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작고 또 오늘 유중 발표에서 또 급락이 좀 나왔죠. 방송에서 다룰 수 있으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 뺐고요. 네. 일단 미디어 쪽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살펴봤고 SM 한번 더 엔터사 쪽에서 한번 좀 살펴보면 SM 이제 뭐 시장에서 그 엔터 쪽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SM을 이제 최선호주로 픽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를 이제 픽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SM은 이제 나름대로 어떤 전통적인 저력을 보는 것 같고, 하이브는 규모를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NCT, 에스파 대한 활동이 일단 올해 이제 SM에 실적을 좀 견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트, 라이즈 이 엔터주들 보면 이 가수들 이름이 사실 이 바이오에서 약 이름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신인 보이그룹이랑 NCT 완전체가 이제 활동을 재개를 해서 네. 또 IP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은원 판매보다도 돈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이제 월드 투어죠. 이제 음반 판매는 좀 꾸준하고 월드 투어는 한 번에 어떤 폭발적인 좀 매출이 좀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SM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SM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콘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랑 SM 엔터주를 봤는데 그러면 탑픽 종목 엔터주 중에 대장을 봐야 될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규모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이브를 당연히 봐야 되고 하이브가 올라가면 이제 따라서 올라가니까 네네. 일단 하이브 이제 그 IP 이제 아티스트들 보면 최근에 언론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밀어주는 팀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코르티스라고 남자 그렇죠. 아이돌 그룹이죠. 이제 캐치아이 이제 여자 아이돌 그룹 이제 두 아이돌 그룹들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저연차 아티스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장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고. BTS가 빌보드에서 1위를 했을 때 하이브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럼 뭐 갖고 올라가나라고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일단 월드 투어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이제 확인만 하면 되죠.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는 일단은 영업이익은 1,52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30% 성장. 전년 대비 별로 안 좋았죠. 하이브의 가장 큰 어떤 리스크는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방시혁 의장 이제 사법 리스크인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일단은 그때까지 엔터주들의 흐름이 좋게 나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왔을 때 좀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워낙에 많이 빠져서 사실 그냥 여기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어떤 리스크를 볼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조금 디테일하게 19만 8천 원을 한번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 다시 한번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하이브 주가는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BTS 월드 투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코르티스나 캐치아이 같은 또 저연차 팀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적 과연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하이브 탑픽으로 골라드렸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주들을 좀 보자. 현대차 그룹 테마를 주셨는데 자,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메모리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사이에 이제 현대차 그룹을 또 약간 저희가 잊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대차 그룹은 지금 오히려 공략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주가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어제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제 네. 바닥권에서 살짝 탈피하려는 분위기였었는데 오늘 일단 시장이 너무 좀 다운되면서 현대차그룹도 어떤 뭐 직격탄을 좀 맞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현대차그룹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현대차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현대차는 실적에 의해서 어떤 수치로 주가가 움직이는 구간은 이미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이미 과거에 실적으로 움직였을 때 구간보다 위에서 많이 처졌다 손 치더라도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웬만큼 빠져서는 사실 실적 갖고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실적이 좋아도 상방을 잡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 현대차도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지않게 영남권에 10년간 42조 투자. 현대차 입장에서 뭐 굉장한 거죠. 뭐 자율주행이나 뭐 항공 우주는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영남권에 42조 투자를 해서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도 했고 일단 현대차니까 그래도 뭐 신차 효과를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현대차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차종이 얼마 전에 이제 신차 공개를 했죠. 그랜저랑 이제 아반떼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모멘텀이 생길 것 같고 최근에 나오는 현대차 그룹의 좀 약간 악재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내수 판매가 17년 만에 32만 대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거는 사실 현대차가 과거에는 2010년도 초중반 정도 됐을 때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이 전 세계에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그것 갖고 시장에서 안 좋은 뉘앙스를 풍기니까 이제 국내 영업이익이랑 해외 영업이익을 이제 발표를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32만 대 이하로 빠졌는데 뭐 여러분들 왜 빠졌는지 아실 거예요. 물론 현대제 자체적으로 어떤 판매 대수가 줄어든 것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테슬라가 국내 자동차에서 뭐 판매량 1위를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은 10% 정도 감소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 어제 이제 이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돼서 일단 해외 상장된 어떤 자회사들도 일단은 상장을 할 때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생겼다. 이제 주주 보호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살펴보는 부분들을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현대차 그룹주들 한번 기회를 포착해봐야 되는데 그럼 종목들 빠르게 좀 체크해볼까요? 네. 어떤 거부터 볼까요? 뭐 현대차 그룹주를 보는데 현대차를 안 볼 수는 없겠죠. 현대차. 일단 미국 판매량이 92만 대를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톤 다운되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한번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왜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 감소를 하냐. 돈이 많이 되는 제네시스가 판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일단은 최근에 뭐 달러 강세는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유럽에서 좀 전기차 판매 부진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노조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을 좀 준비를 했고요. 현대차 그룹이 계열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10개 중반 정도 되죠. 일단 최근에 나온 부분은 HMG, 뭐 퓨처 컴플렉스. HMG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한 이제 미국 법인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퓨처 컴플렉스라고 생기죠. 현대차에서 8조 투자하는데 거기에서 현대제철이 5,164억을 담당을 했다는 부분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6% 이상 갖고 있다는 부분이 나중에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포커스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현대제철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탑픽 종목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뭐 보세요? 현대모비스를 한번 모비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장의 모든 애널리스트들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서 가장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현대모비스죠. 왜 그러냐 하면은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의 일단 그 액추에이터를 일단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단순 부품 회사에서 피지컬 AI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 업체로 변화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일단은 이게 될 것인가 이제 숫자로 나오는지는 이제 그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주가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치 나오기 전에 기대감 때문에 오를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 부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좀 빨라도 2007년도
중반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빨랐을 때 평균적으로 2008년도도 28년도도 일단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땡겨졌으면은 뭐 개인적으로 좀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전해보고요. 네, 울산에 이제 현대차도 많이 투자를 좀 하죠. 배터리 조립 라인, 대구에 또 모터 제어기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데 현대모비스도 투자를 한다.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 전후 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부담 없고요. 목표가는 75만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7만 5천 원, 75만 원, 손절가는 44만 원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지금 또 현대차 그룹주들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 현대 보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뿐 아니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한번 노려보면서 현대차 그룹주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되는 섹터인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